골이에요. 이 성대모사 해본 사람보다 안 해본 사람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축구 해설의 대명사 같은 분이셨죠. 제가 이분을 이곳 갤러리에서 만날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문선 와우 갤러리 관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대모사 비슷했습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축구 해설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불리시다가 갤러리 관장님 호칭이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아직도 위원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네,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 이제 관장이라고 이제 기사들을 써서 네네. 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정확한 것은 제가 명예관장이에요. 명예관장. 지금 명지대학에 아직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미술관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명예관장입니다. 네. 저희가 만난 이곳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홍대 정문 앞에 위치한 와우 갤러리는 그 홍대 문화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소 역할을 기대하면서 만든 문화적 공간이죠. 네네. 그림뿐이 아니라 사진이나 또 조각, 또한 청계천에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와서 전시도 할 수 있고요. 예. 대한민국의 문화의 복합적인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대표적인 축구인이셨는데 네. 미술 이쪽으로 지금 또 하신다고 하니 사실 좀 우리 신문선 관장님이 미술에 관심이 있으셨나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원래 좀 그림에 조예가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리지는 못했지만 네네.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월드컵만 5번 현장 중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친숙한 목소리 저는 이제 각인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월드컵이 열리면 한 달 정도 현지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 카드가 지급이 되고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박물관 그다음에 미술관은 다 프리 패스예요. 어떤 데는 지하철까지도 이제 공짜로 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계 방송 있는 날을 제외해놓고는 거의 미술관 가서 살았어요. 박물관 가서 살았고요. 네. 그리고 또 건축에도 관심이 있어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지은 건물도 또 건축 기행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스포츠와 미술, 스포츠와 건축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전이가 이루어지죠.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미술계도 보면 축구계하고 똑같아요. 네. 스타 선수가 있듯이 스타 작가가 있고, 그리고 또 구단이 있듯이 우리나라 큰 화랑들이 또 전속 작가를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계약을 하는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미술과 체육은 그 별개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불가분의 관계다. 넓은 의미로 포괄적 의미로 보면 같은 문화다. 그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신문선 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흥민 같은 작가를 뽑는 게 목표다. 네. 이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를 빛낸 스포츠 스타를 많이 배출했죠. 김연아 선수, 지금 얘기했던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땄던 올림피언들도 있지만, 자, 우리는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강인한 힘이 있거든요. 네. 이 공간에서 홍익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또 재학했던 친구가 이 공간에서 전시를 했고 그때 전시됐던 작품이 후대 100년 뒤, 200년 뒤에도 그 작품이 세계 문화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얼마나 그 즐거움을 갖고 그때는 저는 죽었겠죠, 그죠? 하는 나라에서 그래도 제가 사회적 공헌을 했구나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죠. 네. 그래도 신문선 관장님 이렇게 만났으니까 사실 축구 얘기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이벤트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주죠. 15일 날에 우리 대표팀이 북한 평양으로 직접 가서 29년 만에 평양 원정 경기를 뛰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우팀에 있다가 육군 대표팀인 충의팀에 있을 때 그 80년대 초반에 킹스컵에 출전을 했어요.
킹스컵에 출전을 해서 북한하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조광래, 박성화, 이장수, 박항서, 이런 선수들과 같이 가서 네. 북한한테 지고 그날 경기는 대한민국의 생중계가 됐는데 예. 그날 경기 지고 나서 네.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에 아주 어떻게 보면 사건인데 예. 생중계가 없어지고 녹화했다 이기면 방영을 하고 예. 지면은 방송이 안 되게 한 단초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선수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북한 선수들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네. 주족 관계예요. 그렇죠. 주족 관계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네.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다가 같은 동포로서 들여다보니까 축구화도 없고 유니폼도 없고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도 네.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과 지금 남한의 경제적인 어떤 지수나 지표를 갖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은 벌써 세계적인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뛰는 선수들이 있고 한국의 K리그는 세계적 리그로도 이제 평가를 받는 반면에 북한은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 정치적인 이런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북한 축구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북한을 끌어안고 격려하고 상대가 넘어지면 예. 형이니까 예. 일으켜주고 상대가 골 넣으면 마음으로서는 모자겠지만 또 박수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번 남북한 그 축구 경기는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 그리고 지금 미사일 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 관계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번 그 남북한전 경기를 통해서 북한의 정치나 그다음에 이런 걸 떠나서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멘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네. 제가요. 네. 90년 이태리 월드컵 때 했던 네. 중계방송했던 멘트가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결승전에 예. 서독이 이탈리아를 갖고 우승을 합니다. 네. 그리고 클로징 멘트 전에 제가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생생하게 지금 떠오르거든요. 서독은 통독이 된 이 시점에 통일 독일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으로 서독이라는 국가 명칭은 사라집니다. 그 90년 이태리 월드컵 결승전 전에 이미 통독이 된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예. 우리도 통일에 대한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멘트를 하는데 제가 목이 메여서 그 멘트를 했던 생각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저기 하지만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리를 놓고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딛고 넘어가는 것은 역시 스포츠고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경평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였거든요. 네. 축구가 그 역할을 할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앞으로의 목표, 계획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인생은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전반전은 20년 동안 축구 선수 생활을 한 시절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20년 넘게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했던 축구 해설위원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연장전은 바로 명지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게 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60이 넘었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살까? 이제는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사회적 공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갤러리를 열게 된 겁니다. 문화적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홍대 언덕에 있는 작은 미술관에 와서 그림을 보고 간다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게 제 앞으로의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